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깊은 골짜기 아래 마음씨 하나는 비단결처럼 고우나 세상 물정에는 어두워 마을 사람들로부터 바보라 불리던 대팔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으나 욕심이 끝을 모르기로 소문난 박대감의 집에서 무려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머슴으로 지냈습니다. 남들이 다 잠든 고요한 새벽녘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날에도 쉴 새 없이 논바닥을 기어다니며 자풀을 뽑던 이가 바로 대팔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을 뚫고 산에 올라가 장작을 해오느라 그의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얼굴은 사시사철 볕에 그을려 구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대감은 그런 대파리의 헌신과 성실함을 가련하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밥 한 그릇 더 주는 것도 아까워하며 단 한 푼의 품씩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대파리는 그저 비바람을 피할 오두막 하나와 하루 세 끼 거친 밥만 있으면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기에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허허 웃으며 박대감의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파리는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다가 함께 일하던 다른 머슴들이 나무 그늘 아래 모여 앉아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 받은 품재무로 쌀을 몇 가만이나 챙겼는지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장가를 들어 초가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희망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대파리의 가슴 한구석에서도 평생 혼자 외롭게 늙어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자신도 정당한 땀의 대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싹뎁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하다가 마침내 큰 용기를 내어 박대감이 앉아있는 사랑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품책을 달라는 대파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대감은 책을 덮고 눈썹을 치켜 세우며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은 이놈아, 네가 갈 곳 없는 처지에 내 집에서 먹고 자는 것이 다 내 덕이거늘 감히 어디서 은혜도 모르고 품셉 타령이냐 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대파리가 물러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꺼내자 교활한 박대감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장꾀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를 억누르는 척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파리를 달래는 시벽을 하더니 마당 구석 나무 기둥에 묶여있던 깡마른 강아지 한 마리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네 10년 공로를 모르는 바가 아니기에 특별히 아껴둔 보물을 주마. 저 강아지는 한양에서도 보기 드문 명견의 후손으로 장차 쌀 20가마니보다 더 귀한 값을 할 놈이다. 자, 이것을 품삯으로 줄 테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박대감은 시장통에서 단돈 한 푼에 사온 볼품없는 강아지를 대단한 보물인 양속여 대파리에게 넘겼습니다. 대파리는 박대감의 악랄한 기만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소중한 생명을 선물해 준 것에 감동하며 강아지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비록 10년을 일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처지였지만 자신에게도 의지할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에 대파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강아지에게 귀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길가로 나앉게 된 대파리였으나 품 안에서 전해지는 귀남이의 작은 체온을 느끼며 그는 박대감의 집을 떠나 험난한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박대감의 집에서 10년 세월의 보상으로 고작 작은 강아지 한 마리만을 손에 쥐고 쫓겨난 대파리는 차가운 눈바람이 몰아치는 벌판을 헤매며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박대감이 보물이라 속여 건네준 어린 강아지 귀남이가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웅크리고 있었고 대파리는 갈 곳 없는 처지에서도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며칠을 길가에서 노숙하며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는 푼돈 한 푼 없었기에 당장 오늘 밤을 넘길 끼니조차 해결할 길이 없었고 대파리는 극심한 굶주림에 눈앞이 가물가물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빈손으로 쫓겨난 그를 동정하면서도 박대감의 눈치를 보느라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고 결국 대파리는 산으로 올라가면 이름 모를 나무뿌리나 산열매라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험준한 산맥 속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평생 논밭에서 흙만 파오던 대파리에게 거대한 산줄기는 너무나도 무섭고 위협적이었으나 배고픔에 지친 그는 귀나미를 뒤따라오게 하며 숲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대파리의 눈에 노란색 열매가 달린 파릇파릇한 풀 하나가 들어왔고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 허겁지겁 뿌리째 뽑아 입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산속의 독사보다 무섭다는 독초였고 대파리는 풀을 삼키자마자 목구멍이 타오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파왔고 시야는 검게 변해갔으며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웅덩이 옆에 그대로 고꾸라져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 그의 곁을 지키던 귀나미는 주인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산이 떠나가라 날카로운 소리로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침 근처 절벽에서 귀한 약초를 캐던 노련한 신만이 만식의 귀에 닿았고 그는 예사롭지 않은 개 짖는 소리를 따라 덤불을 헤치며 달려왔습니다. 만식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대파리는 이미 안색이 창백해진 채 사지를 떨고 있었으며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식은 20년 넘게 산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약초꾼이었기에 대파리가 먹은 것이 치명적인 독초임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서둘러 자신의 배낭에서 해독 성분이 강한 약초들을 꺼내지식인 후 대파리의 입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만식은 대파리를 자신의 등에 업고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와 산깃붓에 숨겨진 오두막으로 향했고 귀나미는 주인의 옷자락을 물며 필사적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만식의 정성어린 간호와 약초 덕분에 대파리는 다음날 새벽 가까스로 눈을 뜰 수 있었고 정신을 차린 그는 자신을 살려준 은인에게 큰 절을 올리며 박 대감에게 당한 억울한 사연과 굶주림 끝에 독초를 먹게 된 전말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대파리의 딱한 처지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진 만식은 세상 물정 모르는 그가 다시는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약초를 구별하고 캐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식은 대파리에게 산은 정직한 사람에게만 그 보물을 내어준다고 말하며 매일 새벽 그를 데리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은 흙의 냄새를 맡고 바람의 방향을 보며 어느 곳에 인삼이 자라고 어느 곳에 도라지가 숨어 있는지 하나하나 일러주었습니다. 대파리는 남들보다 머리 회전은 느렸지만 한번 배운 것은 결코 잊지 않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약초의 잎모양과 뿌리의 향기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만식은 기침에 좋은 더덕은 그늘진 바위 틈에서 찾고 가래를 사겨주는 도라지는 볕이 잘 드는 비탈길에서 찾으라는 등의 비법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파리는 만식의 든든한 제자이자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으며 귀나미 또한 산의 지형을 완벽히 익혀 주인의 앞길을 안내하는 영특한 산개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스승의 도움 없이도 웬만한 약초는 척척 구별해낼 수 있게 된 대파리는 비로소 홀로 서기를 준비하며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승 만식의 곁을 떠나 홀로 서기를 시작한 대파리는 산기선 작은 오두막에 둥지를 틀고 귀나미와 함께 매일같이 산줄기를 누비며 약초를 캐는 일상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박대감의 집에서 노예처럼 부려지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된 몸이었으나 자신이 흘린 땀방울이 곧 정직한 결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대파리의 얼굴에는 예전의 바보 같은 웃음이 아닌 생기가 넘치는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산새들이 지저귀고 만물이 생동하는 깊은 숲속에서 약초를 찾던 대파리는 귀나미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평소와는 다른 긴박한 울음소리를 내며 가시덤불 너머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영특하기 이를 데 없던 귀나미가 이토록 당황하며 지저대는 데에는 필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 직감한 대파리는 서둘러 귀나미의 뒤를 쫓아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갔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도착한 그곳에는
비단 옷자락이 갈기갈기 찢긴 채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의 하얀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가제픈 숨결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대파리는 깜짝 놀라 여인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다리는 무언가에 긁힌 듯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머리에는 낙상으로 인한 상처가 깊어 자칫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파리는 지체하지 않고 여인을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으며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귀나미는 앞장서서 장애물을 치우듯 덤불을 헤치며 주인의 걸음을 도왔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대파리는 스승 만식에게 배운 대로 지혈에 좋은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바르고 기력을 보충해주는 탕약을 달여 여인의 입술 사이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밤새 정성어린 간호가 이어졌고 귀남이 또한 방문 앞을 지키며 외부의 짐승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은 여인은 낯선 방안 풍경과 자신을 지켜보는 대파리를 보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으나 대파리에 투박하면서도 맑은 눈망울을 보자 이내 안도하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수연이라 하였으며 그녀는 이웃 고을의 권세가인 허참판의 집에서 수드레질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가련한 처지의 과부였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허참판이라는 자는 겉으로는 덕망 높은 선비인 척했으나 속으로는 탐욕과 색욕에 눈이 먼 자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수연의 미모를 탐낸 허참판은 그녀에게 첩으로 들어올 것을 강요하며 온갖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고 수연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거부하자 급기야 그녀가 곳간의 재물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워 관가에 넘기려 했습니다. 수연은 억울한 옥살이와 수치를 피하고자 어두운 밤을 틈타 무작정 산으로 도망쳤고 며칠 밤낮을 굶주림과 추위 속에 헤매다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대파리는 수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 박대감에게 당했던 자신의 처지가 떠올라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대파리는 수연에게 나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라 불리며 버려졌던 사람이니 부디 마음 편히 지내시오 라며 그녀를 다독였고 수연은 갈 곳 없는 자신을 거두어준 대파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적막하기만 하던 대파리의 오두막에는 수연의 손길이 닿으면서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파리가 이른 새벽 귀나미를 데리고 산에 올라 약초를 캐오는 동안 수연은 오두막 주변을 정갈하게 청소하고 해진 옷가지를 정성껏 기웠으며 대파리가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을 정성스레 차려냈습니다. 혼자 대충 끼니를 때우던 대파리는 난생 처음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차려준 밥상을 마주하며 이름 모를 행복감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수연 역시 대파리의 순수하고 정직한 성품을 보며 그간 겪었던 세상의 풍파를 잊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깃빈 오두막에 예쁜 여인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는 소문에 수군거렸으나 두 사람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며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귀남이 역시 수연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듯 그녀가 밭일을 할 때면 곁에 누워 꼬리를 살랑거리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신분도 재산도 없는 두 사람이었으나 그들의 마음만큼은 그 어떤 고관대작의 집보다 풍요로웠으며 그렇게 대파리와 수연 그리고 귀나미는 모진 세상을 견뎌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다가올 거대한 운명의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와 온 산천을 붉고 노란 비단으로 갈아입히던 어느 청명한 아침에 대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망태기를 짊어지고 귀나미와 함께 산행길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제법 산사람의 기계가 느껴지는 대파리의 뒤를 따라 꼬리를 살랑이며 앞장서던 귀나미는 갑자기 무언가에 홀린 듯 코를 땅에 바짝 붙이고는 킁킁거리며 가파른 절벽 아래 음습한 골짜기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파리는 영물이나 다름없는 귀나미가 이토록 긴박하게 움직이는 데에는
필시산에 정령이 내린 계시가 있을 것이라 믿고 넝쿨을 붙잡으며 험한 비탈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골짜기 깊은 곳, 천년의 세월을 견딘 듯한 거대한 바위 옆 이끼 낀 틈새에서 귀나미는 앞발로 땅을 파헤치며 멍멍 소리를 내어 주인을 불렀고, 대파리가 그곳을 살피자 신비로운 붉은 열매를 머금은 범상치 않은 잎사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만이 스승 만식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산삼의 형상이었는데 그 크기와 기운이 예사롭지 않아 대파리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치의 뿌리도 다치지 않게 정성을 다해 파내려가자 마침내 그 자태를 드러낸 것은 사람의 형상을 쏙 빼닮은 거대한 산삼 새뿌리였으니 그것은 산신령이 돕지 않고서는 결코 만날 수 없다는 천종산삼이었습니다. 대파리는 신봤다라고 크게 외치려다 혹여 산의 고요를 깨뜨려 복이 달아날까 두려워 입을 틀어막고는 귀나미를 꼭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대감 밑에서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버틴 10년의 세월과 굶주림에 독초를 씹으며 사선을 넘나들던 고통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으며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지켜준 귀나미의 덕이라 생각하며 소중하게 산삼을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대파리는 이 소중한 보물을 들고 고을에서 가장 큰 약재상을 찾아갔는데 산삼을 본 약재상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손을 벌벌 떨었고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신물이라 칭송하며 그 자리에서 은자 150, 고구마 양이라는 거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평범한 농민이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으며 대파리는 그 돈으로 마을에서 가장 해가 잘 들고 터가 좋은 기와집을 단숨에 사들였습니다. 낡고 허름한 오두막을 떠나 웅장한 대문이 버티고 있는 새 집으로 수연을 인도하던 날, 대파리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다시는 굶주림이나 추위에 떨지 않게 하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수연은 남편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죽음만을 기다리던 자신에게 이런 꿈 같은 현실을 선물해준 대파리에게 감격하여 소리내어 울었고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고운 비단 옷을 입은 대파리와 연지곤지를 찍은 수연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남선녀 같았으며 그들의 혼례식 날 귀나미는 목에 붉은 비단 띠를 두르고 잔치 잔디밭을 뛰어놀며 주인공 대접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대파리를 더 이상 바보라 부르지 않았고 하늘이 내린 복을 받은 덕망 있는 자상가라 칭송하며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파리는 부유해진 뒤에도 교만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가르친 스승 만식을 찾아가 금은 보화를 나누어 은혜를 갚았고 아내 수연과 함께 매일 밤 귀나미를 쓰다듬으며 소박하고도 찬란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달이 차면 기우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 했던가요? 대파리의 기적 같은 성공신문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결국 탐욕스러운 박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10년간 부려먹던 바보 머슴이 자신이 버린 강아지 덕분에 거부가 되었다는 소식에 박대감은 배가 아파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어떻게든 그 재산을 다시 빼앗아 올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은 대파리가 가진 모든 것이 원래 자신의 집에서 나간 강아지로부터 시작된 것이니 그 소유권 또한 자신에게 있다는 억지 논리를 세우며 관가의 인맥을 동원해 검은 마술을 뻗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파리네 집 마당에는 복동이와 복순이라는 이름의 아이들 웃음소리가 커가고 있었으나 담장 너머에서는 시커먼 욕망의 그림자가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마주하게 된 이 가혹한 시련은 과연 대파리의 진심과 귀나미의 영특함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고을의 공기는 다시금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대파리가 기와집의 주인이 되어 아내 수연과 함께 꿈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은 산줄기를 타고 넘어가 결국 옛 주인인 박대감의 귀에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10년간 짐승처럼 부려먹던 바보 머슴이
자신이 품집 대신 던져주었던 볼품없는 강아지 덕분에 천종산삼을 캐어 고을의 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박대감의 가슴에 시기라는 이름의 시커먼 불을 질렀습니다. 박대감은 자신의 곳간에 재물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대파리가 가진 것을 시샘하여 며칠 밤낮을 알아누웠으며 어떻게 하면 저 바보의 재산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사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파리가 원래 자신의 집 머슴이었고 그가 데려간 강아지 역시 자신의 소유물이었으니 그 강아지가 찾아낸 산삼과 그 돈으로 산 기와집까지 모두 원주인인 자신의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관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마당에서 복동이와 복순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귀나미를 쓰다듬던 대파리의 집 대문이 포졸들의 거친 발길질에 열렸고 대파리는 영문도 모른 채 포승줄에 묶여 관가로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수연은 갑작스러운 병고에 혼비백산하여 포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매달렸으나 탐욕에 눈이 먼 박대감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관가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대파리는 형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 옆에는 비단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박대감이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사또에게 거짓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사또, 저 바보 대파리는 제 집에서 10년간 은혜를 입고 살다가 야반도주하며 제 집의 귀한 영물을 훔쳐 달아난 도둑놈입니다. 저 도둑놈이 훔친 개로 얻은 산삼과 재물은 마땅히 원주인인 저에게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또는 박대감의 위세에 눌리는 듯 했으나 대파리의 맑고 순수한 눈망울을 보고는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또는 대파리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었고 대파리는 10년 전 박대감의 집에서 당했던 수모와 굶주림 그리고 품퐁 대신 시장통에서 사온 강아지를 보물이라 속여 건네받으며 쫓겨났던 전말을 하나하나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박대감은 증거가 있느냐며 큰 소리를 쳤고 대파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하늘이 진실을 알아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사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박대감의 집에서 일하는 다른 머슴들을 증인으로 관가에 불러들였는데 그들 중에는 평소 대파리를 아꼈던 장보기와 동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머슴들은 박대감의 무서운 눈초리에 몸을 떨며 선뜻 입을 떼지 못했으나 사또가 만약 거짓을 말하여 공정한 판결을 방해한다면 곤장을 면치 못할 것이나 진실을 말하면 죄를 묻지 않겠다 라고 엄포를 놓자 마침내 장보기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보기는 사또, 대파리는 결코 개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 어른께서 10년간 고생한 대파리에게 품셈 한 푼 주기 아까워 시장에서 단돈 한 푼에 사온 강아지를 쌀 20가마니 값이라 속여 억지로 떠맡기고 집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 광경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사실을 구했습니다. 다른 머슴들 역시 장보기의 말에 가세하여 박대감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자 관가 마당은 순식간에 박대감을 향한 비난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박대감은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하며 사또의 눈치만 살피게 되었습니다. 모든 진상을 파악한 사또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으며 사또는 명판을 내던지며 박대감을 향해 호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박대감아, 너는 10년간 헌신한 머슴을 기만하여 쫓아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늘이 내린 복까지 가로채려 무고한 자를 모함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을 지경이다. 사또는 즉각 박대감에게 대파리의 10년치 정당한 품습에 해당하는 쌀백 가마니를 당장 지급할 것을 명하고 남의 재물을 탐내어 관가를 농락한 죄로 곤장 20대를 치도록 명령했습니다. 박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형틀에 묶여 매질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으며 그 소리는 관가 밖까지 퍼져나가 탐욕스러운 부자의 최후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대파리는 억울한 누명을 벗음과 동시에
그토록 원하던 10년의 땀방울을 백가마니의 쌀로 보상받게 되었고 아내 수연과 함께 귀남이를 끌어안으며 눈물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희는 결국 선한 사람의 편이었으며 대파리 가문은 이번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결속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관가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관가에서의 판결 이후 박대감은 곤장 20대의 고통보다 더 큰 수치심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 화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낱 바보라고 무시했던 머슴에게 품씨백 가마니를 내주게 된 사실과 온 마을에 자신의 추악한 탐욕이 드러난 것에 대한 분함으로 박대감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박대감의 집에서 일하던 다른 머슴들도 주인의 본성을 깨닫고는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갔으며 평소 박대감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고을 사람들조차 그를 비웃으며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대감은 그 넓고 웅장한 기와집에서 단 한 명의 식구도 없이 홀로 신음하다가 자신의 욕심이 빚어낸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대파리와 수연의 집에는 매일같이 웃음꽃이 피어났으며 관가에서 받아온 쌀 100가마니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따뜻한 손길로 변해 마을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대파리는 이제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비단 옷과 기름진 음식에 취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새벽이면 귀나미를 데리고 산에 올라 약초를 캐는 소박한 일상을 지켜나갔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산이 주는 정직한 가르침과 귀나미와 함께 누비던 그 산길의 평화로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파리에게 약초 캐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스승 만식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파리의 집 대문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만식은 대파리가 귀나미 덕분에 산삼을 캐어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순간적인 눈먼 욕심에 눈이 멀어 대파리의 혼례식 날밤 몰래 귀나미를 훔쳐 달아났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 지극했던 귀나미가 거세게 저항하며 도망치는 바람에 만식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은 후회 속에 은둔하며 지내왔던 것입니다. 대파리 앞에 무릎을 꿇은 만식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못난 질투와 배신을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수연은 크게 놀라 화를 내기도 했으나 대파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만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파리는 스승님이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주시고 약초 캐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며 만식을 용서했고 그 큰 배려에 감복한 만식은 대파리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남기로 맹세했습니다. 복동이와 복순이는 아버지를 닮아 맑고 정직한 아이들로 자라났으며 귀나미는 아이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 마당 구석구석을 누비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귀나미도 기력이 다해 마당 볕 아래서 조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고 눈부시게 푸르던 가을날의 어느 오후 대파리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대파리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이 작고 소중한 생명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으며 아내 수연과 아이들도 귀나미의 무덤가에 꽃을 심으며 그 고마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귀나미는 비록 강아지 한 마리의 몸이었으나 대파리에게는 가족이자 은인이었고 한 인간이 지녀야 할 진실함과 충성심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커다란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귀나미가 잠든 언덕에는 매년 봄이면 향기로운 꽃들이 만발했고 대파리 가문은 그 덕을 잊지 않고 대대로 선을 베풀며 고을의 전설적인 명문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모진 풍파를 견디고 핀 꽃이 더 아름답듯이 대파리의 삶 또한 고난 속에서 피어난 가장 찬란한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파리와 귀나미의 기나긴 여정을 함께 지켜보신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전하는 인과응보의 교훈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생명 하나를 소중히 여긴 마음이 결국 커다란 복이 되어 돌아온 대파리의 삶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곁에도 귀남이처럼 소리 없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소중한 존재가 있지는 않은지 잠시 주위를 둘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과 이 이야기에 대한 소감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옵니다. 그럼 오늘 이 가슴 벅찬 바보 머슴의 성공담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귀남이가 가져다 준 것과 같은 놀라운 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